자, 이제 오늘 강의했던 거 한번 내용들 중요한 것들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근데 아직 암기가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야. 그럼 먼저 뭐부터 한다? 먼저 공부를 해보고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일 정리 노트를 푸는 게 낫지. 아직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아직 암기도 안 됐는데 같이 풀려가면 나랑 같이 풀으면 다 푸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혼자 풀으면 안 풀립니다. 그게 참 이상해. 같이 풀으면 다 아는 것도 혼자 풀으면 안 풀려. 왜? 아직 머릿속에 암기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혼자 먼저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설명을 듣도록 하십시오. 자, 첫째,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정문화재. 두 번째,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수문주작실.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합니까? 적용하지 않습니까?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적용받고 저 지정문화재 같은 건 또 수문주작실은 하천법에 따라 설치하는 거지 저거는 건축법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 이랬어야 되죠. 두 번째, 층수가 몇 층이고 60층이고 높이가 190m랍니다. 자, 그럼 무슨 건축물이지 이건? 자, 원래 60층이고 높이가 190m니까 어떻게 되죠? 자, 층수가 50층 이상 되거나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되면 뭐라 그랬죠?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층수가 50층 이상 되는 60층이고 높이는 200m는 190이라도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초고층이니까 60층이라는 저 하나로 초고층물에는 해당하지만 맞죠? 근데 문제는 고층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래도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죠. 왜? 30층 이상만 되면 다 고층 건축물이야. 그러니까 60층짜리는 30층 이상에 들어가잖아. 또 높이가 120m 이상이면 다 고층 건축물이야. 그러니까 190m짜리. 이거는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죠.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에도 해당하고 고층 건축에 해당하죠. 이런 걸 보고 뭐란다? 아까 뭐랬죠? 고층 건축물은 둘로 나누라 그랬어요. 고층 건축물은 첫째 30층 이상부터는 준초고층 건축물에 들어가 준초고층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50층 이상부터는 초고층 건축물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고층 건축물을 준초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 둘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 초고층 건축물도 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라고 돼. 초고층 건축물도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가 틀렸죠. 3번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일단은 멸실됐어. 천재지변 멸실됐어. 그리고 높이는 종전규모 이하이고 동수, 충수 또는 연면적의 합계는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하면서 건축법령 등에 적합하면 재축에 해당한다? 뭐가 좀 이상하죠? 재축이 되려면 첫째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것까지는 맞아. 근데 문제는 높이가 종전규모가 아니야. 항상 뭐죠? 바로 요거 연면적의 합계죠. 바로 연면적의 합계가 항상 종전규모 이해야 되고 동수나 충수나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연면적 합계가 높이가 들어가죠. 동수나 충수나 높이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해도 재축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이 초과가 건축법령 등의 또는 조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초과할 때만 적합하면 그때는 재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높이하고 연면적의 합계 이 위치가 서로 바뀌어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 자, 4번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4번 조금 더 올리자.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2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는 것 일단은 대수선 맞습니다. 근데 그 벽면적을 얼마 이상 수선 변경할 때만 대수선에 속하죠? 그 벽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20이 아니라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할 때 그때만 내력벽을 벽면적을 30 이상 할 때만 대수선에 해당한다 라고 했어야 되죠. 자, 5번 복수 용도는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죠. 복수 용도는 다만 허가권자는 지방원천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게 틀렸죠. 거쳐서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에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거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때는 지방원천의 심의를 거치면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에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몇 년 내에 건축허를 신청하죠? 1년? 아니요.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건축허를 신청하면 이 기간 내에 건축허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그러니까 이건 맞고 1년이 아니라 2년 요거. 7번 서울특별시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건축한답니다. 자, 원래 서울특별시에서 층수가 21층 이상 되거나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그때는 뭐가 필요했었죠? 그때는 특별시장한테 허가받는 게 원칙인데 그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제곱미터니까 10만 이상 속하네? 그런데 특별시장한테 받아야 되죠? 근데 뭐랍니까? 공장이라고 했네. 공장이나 창고나 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들 이 세 가지는 특별시한테 받는 게 아니라 다시 구청장한테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공장이니까 특별시장이 아니라 아무리 크더라도 이건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만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구청장이지만 이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그게 무슨 건축물 해?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이건 다시 특별시장한테 다시 허가받으러 가야 된다. 이건 구청장이 아니라 초고층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도 특별시장이 허가한다. 그렇게 기억하죠. 자, 이제 8번 시 또는 군에서 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의사가 지정 공관 구역에서 건축하는 몇 층? 2층이고 연면적가 900제곱미터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 입점을 건축하는 경우 허가권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도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시장 또는 군수가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되는 거 뭐 있었죠? 두 번째 내용이야. 첫째는 자연환경 또는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자, 목적이 뭐죠? 1번 목적. 자연환경 또는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거 들어가는 거야. 자연환경 수지를 보호. 요까지는 일단 들어가. 두 번째, 장소. 어디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서. 세 번째, 규모. 몇 층 이상이죠?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가 얼마 되죠? 적어도 1000제곱미터 이상 돼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가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런 규모가 커야 돼요. 3층 이상 되거나 아니면 연면적가 1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뭐랬어? 2층이고 연면적가 900제곱미터래.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충족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충족하지 못했네. 3층도 안 되고 1000제곱미터도 안 되네. 그런 무슨 시설? 일반 입점. 요거는 해당해. 그죠? 어떤 종류. 공, 일, 숙위라고 해서 그래서 011 잠시 꺼두셔도 좋다. 정숙한 분위기를 위해서 011 숙이. 그래서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이거들은 일반 입점, 일반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락시설 이렇게 들어갔었잖아. 그리고 일반 음식점. 요까지는 맞아. 그때는 원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되는데 뭐가 승인 대상이 아니죠? 요거 2층이고 연면적가 900제곱미터 요밖에 안 되잖아. 최소한 3층 이상 되거나 또는 연면적가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데 그걸 못 갖췄으니까 도의사한테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예, 승인받아야 된다.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요 규모 때문에 걸린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자, 9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장관이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존, 교육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이 장관들 이런 주무부 장관들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는 허가권자에 건축하거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자, 누가 제한하는 거죠? 국장이 제한하는 거 두 가지였었죠. 첫째, 지역계획입니까? 아니야. 국장은 뭐 했었죠? 국토관리.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아니면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 보전, 환경 보전 또 하나 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국민 경제라고 그랬었죠. 국방, 문화재 보전, 환경 보전, 국민 경제라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요청했을 때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사유를 정확하게 숙지하실 것. 항상 시험 문제 영순위 국장은 국토관리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무부 장관들이 네 가지 사유를 요청했을 때 어떤 거? 국방, 문화재 보전, 환경 보전, 국민 경제, 국문환국 국문환국 네 가지 사유로 요청이 들었을 때만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야 하나하나 정확히 숙지합니다. 자, 마지막 10번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랍니까?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또는 건축물의 높이를 5m에 보여서 증축하는 거. 자, 신축하는 건 얼마 있었죠?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되는 작은 거야. 100제곱미터 이하 되는 거. 자, 높이는 얼마까지만 증축할 때 신고받으러 쓰였죠? 5m? 아니야, 너무 커. 3m야. 3m 이하 범위 내에서만 증축하는 거. 그래서 신축은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증축은 높이 3m 이상만 증축하는 거. 요거는 일단 건축 신고만 하래요. 그래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었죠. 요거 마지막 소규모 건축물에 관한 거.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외우라고 했던 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들 아셨죠? 자, 강의 여기서 마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